윤석열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사람은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거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념을 깨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다른 사회 대한민국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이재명 후보하고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윤석열 후보는 그 무능함이 극복 불가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대통령은 자꾸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우수한 영도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리를 맡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밖에 나갔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제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스피커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도 자기의 잘못된 이념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러든지 하게 되면 그때 전쟁이 납니다. 또 그런 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국민의 생활이 그냥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무능하다. 이거는 무능하면 바보 취급하고 부리면 된다가 아니고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문재인 씨가 밖에 나갈 때 안에서도 그랬지만 노상 A4 들고 돌아다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폭탄을 그 자리에서 터뜨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A4 들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하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무능하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에게 얍삽함 역시 있습니다. 야비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악한 야비함이 아니고 이것 또한 무능함에 바탕한 야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 노상 눈치를 보고 있죠. 이게 2번째 안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윤석열 후보에게는 관리자의 자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한 거, 그것과 또 다른 부분입니다. 관리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팀이 부실하고 그 팀의 역량은 후보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관리자의 자질이 없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3번째까지 봤습니다. 4번째, 윤석열 후보의 그 가족의 도덕성의 수준,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장모 이야기까지는 지금 안 하겠는데 김건희 씨만 봅시다. 김건희 씨의 문제는 하나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아내, 윤석열이 특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아내로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라는 인간적인 면이 있을 것이고, 이 김건희 씨가 공적 활동을 했다, 공공에 해당되는 활동을 했다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검증할 부분이 많은데 이제 이 부분 가운데 현재 공론화된 부분을 봅시다. 바로 허위 이력, 또 논문 표절,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김건희 씨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김건희 씨의 그러한 문제점들,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한 그런 행위라고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를 변호하고 나선 윤석열, 그 태도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부적격하다. 이제 김건희 씨 공무원 윤석열의 아내로서의 혐의 관련된 것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신의 이러한 도덕적인 면, 또 법을 위배해 가면서 어떤 줄타기를 했는지, 대한민국의 질서를 과연 깬 과거가 있는지 하는 것은 2월 15일 정식 선거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하고 나오게 되면 국가의 도덕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7시간 녹취가 나왔다고 했을 때 나도 사생활은 그렇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 사퇴하십시오. 사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이 같이 편을 들어주고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퇴해도 대다수 국민은 사생활 그따위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4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 듣는 거 자체가 자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우주인이 와서 이재명 후보를 납치해서 우주로 데려가 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안 뽑아도 됩니까? 윤석열이 후보 그만둘 겁니까? 또 그런 의미의 후보라면 왜 존재합니까? 이재명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볼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가령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 공방에서 좀 밀렸습니다. 틀린 정보를 내놓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김 선생,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박 선생, 이 사람들은 다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경우에 김 선생, 박 선생이 윤석열 패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거권을 준 겁니다. 유권자라는 법적 지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판정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 정해놓고 그러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를 찍자고 하는 것은 틀렸고 찍어서는 안 된다 하는 5번째 사유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겠느냐? 일단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래도 보수 우파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대중에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수 우파다 하는 그런 언론과 그런 정치인과 또 그런 유튜버들, 그런 SNS 활동 이런 걸 하겠죠. 여기에 한 가지 좋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읽는 그런 어떤 선거에 대한 어느 후보를 뽑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나 사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A 후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죠. 무조건 B 후보를 비판하면서 지금은 A 후보다, C 후보도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입시다. 당신은 돈에 팔려간 자로구나. A 후보에게 매수된 자로구나. 그러면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주장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애초에 거기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2월 15일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그 상위에 있는 헌법, 거기에 따라서 선거 홍보물을 보내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내놓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하에서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을 세세히 읽어보고 그게 옳은지 아니면 거기에도 거짓이 있는지, 거짓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하겠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간 우리가 부려먹을 그런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앞으로 5년 쓸 점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대충 인상 보고 그렇게 뽑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뽑을 때 우리 국민은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뽑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까지 우리 국민은 모든 후보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비판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비판을 안 하고 뒤로 빼준다. 이거 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공무수행 중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후보자하고 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보자를 홍보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고치든지 아니면 그게 억울하다 하면 방어를 할 겁니다. 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돌아다니고 남에게 마치 선거운동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자기가 등록돼 있는 자인가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아마 대체로 우리 유권자는 첫째, 후보자가 아닙니다. 둘째, 어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후보자도 칭찬하거나 추앙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비판하라. 이렇게 해서 3월 9일에 아주 야박하게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계속 깎아내리고 잘못된 것은 먼지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자를 3월 9일에 뽑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